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프레드의 프레드군입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어느새 제 16강 16번째 강좌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복습 철저히 하시라고 만든 거니까 조금 답답하시거나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같이 따라오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유하기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못하신 분들도 지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Einheit 6죠. Band 1의 Einheit 6 제 6번째 텍스트를 여러분들과 보고 있습니다. 이때 제목은 Wien이었죠. 자, Wien 같은 경우는 어디 있는 도시죠? 오스트리아죠. 오스트리아 독일어로 바로 Österreich라고 한다. Österreich 이렇게 쓴다 말씀드렸죠. Österreich. 특히나 요 R 발음이 조금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냐면 R라고 우리말로 되어 있지만 R, 그래서 R, 그래서 목이 갈린 소리죠. R, 그래서 Öster, 참고로 이게 R가 그 단어의 끝에 나오면 R 이렇게 소리가 나지 않아요. 예전에는 예를 들면 요거 있죠. 남자, 미스터라는 뜻이 요거를 지금은 hair라고 있지만 간단하게 옛날에는 hair 하고 있어요. hair. 그래서 옛날 독일어를 영화나 이런 거 옛날 독일어는 되게 다르게 들리거든요. 그리고 이 당시에 배우셨던 분들이 하는 독일을 들어보니 이걸 헤르라고 읽어요. 헤르. 그래서 예를 들면 요걸 갖다가 헤르킴 하고 읽으시거든요. 우리말로 할 때. 이것도 헤르킴이 아니고 헤킴이라고 있습니다. 헤킴. 그래서 단어의 끝에 나오는 에 같은 경우는 그냥 해 이렇게 에 하고 이게 끝나지만 그래서 앞에 있는 지금 österreich 같은 경우도 여기서 단어가 발음이 여기서 요거에서 끝나고 요거에서 reich에서 두 번째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österreich. 그러다 보니까 öster에서 여기서 하고 ter 그러니까 ter 그냥 öster 하고 읽으시면 되는데 영어처럼 여기가 문제. 여기서는 단어의 첫머리에 나오는 R이기 때문에는 독일어의 R 그대로 해서 Reich 이렇게 읽습니다. Reich. 발음 들리시나요? 그 목이 갈리는 소리 나서 R 그래서 Reich. 다시 한번 Reich. 이게 발음에 따라서는 이게 연음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히읗으로 들리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저는 정확하게 어떤 왜 모르겠지만 이게 아마 목이 갈리면서 하는 소리가 나니까 우리말에 그 히읗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österreich이고요. 그래서 빨리 읽어서 österreich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Wien은 어디의 수도다? österreich의 수도다. 이렇게 발음을 조금 주의하시면 특히나 근데 이 R 발음, R 발음 같은 경우는 거의 외국인들이 습득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도 여러분들 틈틈이 연습하시면 저 같은 경우도 거의 한 1년 넘게 이 발음만 연습했었거든요. 그래서 겨우 어떻게 달성을 했지만 어쨌든 가능하실 거라고 봅니다. 가능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아무튼 자 제목부터 봅시다. Wien이었고요. Die Stadt Wien, City Vienna죠. 참고로 영어로는 비엔나라고 하죠. 비에나. 요거 같은 도시입니다. 비엔나하고 위는 같은 도시예요. Lesen Sie den Text. 텍스트를 읽으시고요. Und unterstreichen Sie Wörter zum Thema Kultur. Culture, 문화에 관련된 zum Thema Kultur, Theme 이거죠. 요거 Theme. 그러니까 문화 주제에 대한, 즉 문화에 관련된 이렇게 하면 좀 더 우리말로 자연스럽겠죠. 문화에 해당하는 주제 Wörter. 자, 요거는 das Wort 복수형 die Wörter죠. 자, umlaut 연습해 봅시다. O umlaut는 자, 오의 입은 O 하고 입으로 삐죽 내민 상태에서 입을 옆으로 벌리면 안 돼요. 왜라고 하면 오에 하면 에가 발음이 날 때 입이 양옆으로 벌어지잖아요. 그렇게 에 하고 벌어지는 게 아니고 오 하고 입 모양 그대로 두고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오 한 상태에서 이라고 발음하면 이런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Wörter. 다시 한번 Wörter. Das Wort, die Wörter. 이렇게 발음합니다. Das Wort, die Wörter. 그래서 unterstreichen Sie Wörter zum Thema Kultur.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Unterstreichen Sie Wörter zum Thema Kultur. Unterstreichen 우리 많이 하고 있죠. 이렇게 밑줄 긋는 거, 이렇게 해도 모든 거 같아요. 밑줄 긋는 게 unterstreichen 이라고 합니다. unterstreichen.
자, 우리가 이미 텍스트는 쭉 봤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내용이 좀 많았죠. 그래서 고유명사도 많았고 했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살펴봅시다. Wien ist die Hauptstadt von Österreich. 그렇죠. Hauptstadt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요거 뭐였죠? Die Hauptstadt. 요거는 수도란 뜻이었죠. Stadt 자체가 die Stadt 여성명사이기 때문에 Hauptstadt 또한 여성명사로서 die Hauptstadt가 되겠죠. Haupt는 메인이라는 뜻이죠. 메인. 그래서 어떤 거에 대해서 항상 Haupt가 있고 이게 메인이 있고 서브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누는데 그래서 제가 이 얘기 했을걸요. 그 전공 과목. 그래서 전공, 주전공을 Hauptfach라고 한다. Fach 여기서는 이제 전공이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Hauptfach라고 한다. 그러면 부전공은 뭐라 그러느냐? 그때는 옆에 곁다리, 옆에라는 뜻이 neben이죠. 그래서 nebenfach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이걸 갖다가 그나마도 좀 다른 용어를 써서 뭐 예를 들면 Kernfach라고 하고 한쪽을 Beifach라고 하는데 자, Beifach도 사실 어떤 거 옆에 있는 곁다리 이런 개념이지만 사실 의미는 동일해요. Kernfach 같은 경우는 이제 핵 혹은 뭐 어떤 씨앗 뭐 이런 것들 Kern 뭐 그런 그 이제 중심이 되는 어떤 그런 거를 Kern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Hauptfach, Nebenfach 하나, Kernfach, Beifach 하나 똑같은데 괜히 용어를 바꿔가지고 그 뭐라 그럴까 좀 더 있어 보이는 척하는 좀 신조 용어로 나온 것처럼 Kernfach, Beifach 하는데 그냥 Hauptfach, Nebenfach 하면 될 만한 그냥 똑같은 내용입니다. 굳이 Kernfach, Beifach 하지 않아. 독일에서도 사실은 이거 처음 용어를 바꾸기 시작했을 때 좀 의아했어요. 이거 왜 굳이 Hauptfach, Nebenfach 이해하기도 쉬운데. 어쨌든 Hauptstadt도 거기서 그런 개념으로 Haupt가 있죠. 그냥 일반 Stadt가 있고 Hauptstadt가 있죠. 그래서 City가 있죠. City가 있고 Capital City가 있는 것처럼 어쨌든 österreich의 Hauptstadt가 어디죠? Wien이죠. 이렇게. 요거 읽는 부분 제가 알려드렸죠. circa라고 해서 circa 하고 있는다. circa 1,7 Millionen Menschen leben hier. circa 대략 이렇게. 요거 같은 뜻으로 있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ungefähr라든가. 예, 자 써드릴게요. 자, 왜 자꾸 이게 벗어나지? 네, 자 ungefähr 같은 경우도 ungefähr 이것도 뭐다? 대략 ungefähr 이렇게 쓸 수 있다. ungefähr, circa 같은 뜻입니다. 자, so viele Einwohner hat keine andere Stadt in Österreich. Einwohner, 거주자, 거주민 이런 뜻이죠. 쟤는 단수와 복수의 형태가 동일합니다. Einwohner 같은 경우는. 그래서 der Einwohner인데 복수형으로 die Einwohner 동일하게 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죠. 그리고 자 도시가 어디에 있습니다 라고 할 때 위치에 있다 라고 할 때 좀 많이 보았네요. 위치에 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동사 쓴다? 이렇게 liegen. 자 liegen 이 에가 붙어 있으니까 발음은 이 하고 길게 발음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그래서 liegen인데 요걸 갖다가 지도에다 쓸 때는 Wien liegt라고 쓰면 Wien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다. 원래 이거 자체가 어디에 놓여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책상 위에 지금 뭐가 있을까요? 뭐 키보드, 마우스, 핸드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 또한 책상 위에 놓여 있다. 예를 들면 das Handy liegt auf dem Tisch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한번 써볼까요? 자, 핸드폰은 참고로 das Handy라고 합니다. das Handy 요거는 이렇게 쓰지만 한디라고 읽지 않고 핸디라고 그대로 읽습니다. 영어에서 온 것처럼 그렇게 읽습니다. das Handy liegt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어디에? 책상 위에 auf dem Tisch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 때 auf dem Tisch liegt auf dem Tisch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럴 때 liegt를 쓰는데 그런데 도시라든가 나라 같은 이런 것들 쓸 때 liegt를 써요. 그럼 이때는 뭐냐면 비엔나가 놓여 있습니다. 이러면 좀 말이 이상하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위치해 있다. 그래서 Wien liegt an einem großen Fluss, an der Donau. 도나우라고 하는 큰 강안이니까 인근의 강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안 하고 강 이름 쓰는 거 제가 프랑크푸르트 얘기하면서 말씀드렸죠. 프랑크푸르트 am Main, 마인강 끼고 있는 마인강 인근의 프랑크푸르트 이렇게 했었죠.
마인강 인근의 프랑크푸르트. 근데 여기서 an der 도나우죠. 왜냐하면 도나우강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an der 도나우가 되었어요. 사이즈를 좀 바꿔야 되겠네요. 얘를 이렇게 해서 자, an der Donau 이렇게 Wien liegt an der Donau 혹은 Wien liegt an einem großen Fluss. 자, an einem großen Fluss. 여기서 Fluss는 강인데 요거하고 요거 같은 거죠. 콤마로 이제 보여주고 있죠. 강은 어떤 강? 도나우강. 그래서 an der Donau 쓴 거죠. Die Großstadt 대도시죠. 말 그대로 groß 큰 Stadt 도시니까 대도시 말 그대로 보시면 되겠죠. lange Tradition 우리가 지금 요거 뭐 다 일일이 해석할 건 아니니까 봤었던 거죠. 그리고 요거 하나 주시면 되겠네요. Zentrum. 자, Zentrum. 자, 이거 보니까 하고 끝나는 단어들은 라틴어 계열 단어들이라고 그랬죠. 하고 끝나는 거. 그래서 이럴 때는 자, 하고 끝나는 라틴어 계열 단어들의 특징은 성이 어떻다? 성이 중성이에요. Neutrum 이에요. 그래서 das Zentrum, das Medium, das Studium 이런 식으로 하고 끝나는 것들은 뭐다? 전부 중성명사고 복수형을 만들 때 무세움도 그랬죠. das Museum. 근데 en으로 만드는 게 복수형을 만들 때 특징이냐. 그래서 Zentrum, das Zentrum의 복수형은 die Zentren입니다. 자, Zentrum이었죠. Zentrum이었는데 이렇게 썼다가 복수형을 만들려면 어떻게 바꾼다? Zentren 하고 쓴다라는 거. 그래서 Studium 물론 Studium 복수형 자체를 쓰진 않지만 자, 무세움이 좋겠네요. 자, 무세움 같은 경우 복수형을 어떻게 쓴다? 복수형은 무세엔 이렇게 썼죠. 무세엔 이렇게 썼죠. 대신에 en을 갖다 붙이는 형식으로 이런 단어들의 복수형을 만든다. 그래서 Zentrum, Zentren 했고 무세움, 무세엔 해가지고 이렇게 라틴어 계열 단어들은 복수형을 만들 때 을 띄고 en을 갖다 붙이더라. 요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요거까지 상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머지가 뭐 말씀드렸고 berühmt라고 하는 단어 상당히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저명한, 유명한 정도로 유명한, 잘 알려진 요건 bekannt가 있거든요. bekannt. 자, bekannt가 있고 berühmt가 있는데 자, bekannt는 말 그대로 그냥 단순하게 잘 알려진, 널리 알려져 있는, 흔히들 알고 있는 이런 개념이고요. berühmt 같은 경우는 그걸 넘어서서 아주 명성이 있는, 그래서 저명한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도시를 얘기할 때 엄청난 유명한 도시 있잖아. 왜 어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베를린을 언급했다고 해봅시다. 베를린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주 bekannt 할 수 있죠. 잘 알려진, 누구나 흔히들 들어봤을 법한 그런 정도 알 수 있죠. 그런데 베를린이라고 하는 도시가 berühmt 아주 저명하고 막 명성이 듣고 이럴 수 있나요? 그러진 않겠죠. 근데 예를 들면 굳이 표현을 하자면 베를린이라는 도시는 berühmt하다 어떤 면에서 문화, 예술, 공연 측면에서 이렇게 어떤 단서를 달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사물에다가는 berühmt라는 표현은 잘 쓰지 않죠. 어떤 조건이 붙지 않는 이상. 그런 차원에서 bekannt는 흔히들 그냥 알려진 이런 정도로 쓰시면 되겠네요. 자, 컴포니스텐, 여기서 컴포니스텐, 작곡가, 뭐 하이든이라든가,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든가. 자, 이제 우리는 요거 읽을 때 조심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냥 모차르트, 뭐 베토벤 이러지 마시고, 슈베르트 이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여기서도 wolfgang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이렇게 정확하게 읽어주시고, 루트비히 반 베토벤 이렇게 베토벤 정확하게 읽어주시고, 비토벤 하고 있지 마시고 이제 프란츠 슈베르트 이런 것도 정확하게 읽어주시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아, 여기 나오네요. 무제엔 했죠. 이게 das Museum의 복수형이라는 거기서 무제엔 한다는 거 말씀을 드렸을 거고. 자,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자, 요거 하나만 주의합시다. 테아트라고 되어 있죠. 말씀드렸을 텐데 테아터는 연극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극을 하는 곳이니까 극장이겠죠. 그런데 우리말로 극장 그래버리면 영화관하고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얘는 순수하게 극장입니다. 극을 하는 곳이에요. 영화관은 키노라고 부르죠. das Kino 중성이에요. das Kino 극장 할 때는 테아터.
영화관 할 때는 키노, 우리말로 극장 그려버리면 나중에 티아트하고 키노를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키노하고 티아트를 각각으로 기록해 두시면 좋겠죠. 요거 이렇게 O가 참고로 알파 O를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필기처럼 그릴 때 그것 때문에 잠깐 빗나가서 혹시나 잘못 보실까봐 다시 그려드리는 거니까 키노 이렇게 쓴 겁니다. 요런 거 있었고 그 다음에 자 요거 표현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Die Wiener Sängerknaben, Die Wiener Sängerknaben. 요 단어만 봐가지고는 이게 뭐지 하고 추측이 안 돼요. 크나벤이나 이런 것들 단어를 정확하게 모를 때는 이 Die Wiener Sängerknaben은 뭐냐면 비엔나 소년 합창단 있죠. 그 정말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리고 정말 선택받은 천상의 목소리라고 하죠. 그런 아이들만 갈 수 있는 곳인데 어쨌든 Die Wiener Sängerknaben 비엔나 소년 합창단 이런 거 알아두시면 나중에 혹시나 다른 텍스트를 보실 때 도움이 되겠죠. Das Schloss Schönbrunn, Schönbrunn 궁전이라든가 그쵸, 이런 것들은 ist sehr berühmt. Schönbrunn 궁전 같은 경우는 이게 명성이 어마어마하죠. 이런 경우 쓸 수 있죠. Das Schloss Schönbrunn in Wien ist sehr berühmt. 왜요? 이게 합스부르크 왕가의 그 엄청난 규모와 그런 뭐라 그럴까 문화적, 역사적 그런 자산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sehr berühmt까지 가는 그런 수준인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자, 요거 읽으실 때 조심하셔야 되겠죠. zoo 하고 읽게 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어는 so라고 합니다. so 모음이 두 개 붙어 있으면 앞에 있는 모음을 길게 발음하죠. so 이렇게 발음하시고 똑같은 말로 der Tiergarten이라는 표현이죠. Tiergarten 사실은 so나 Tiergarten입니다. 거기서 garten 하고 이렇게 일부러 읽어드린 거예요. R 발음을 들어보시라고. Tiergarten. 그리고 Schönbrunn gibt es 뭐뭐뭐 다 했었고 우리가 다 봤던 거죠. Wissenschaftler 이런 표현들 나오는 거 나중에 전공 공부할 때 많이 보시게 될 텐데 미리 이런 것들에 친숙해져 있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사 하나만 보고 갑시다. 여기서 finden 나와 있고 맨 끝에 statt 되어 있죠. 요거를 따로따로 슈타트를 찾고 나면 답이 안 나와요. 왜냐면 슈타트 같은 경우는 전치사긴 전치사 프로포즈는 한데 그 뒤에 게네티프가 와야 돼요. 그래서 게네티프가 없으니까 문제 끝나버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슈타트를 찾으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쓴다? 얘는 동사로서 stattfinden이 한 단어다. stattfinden이 한 단어고 여기서 finden 다음에 슈타트가 이게 분리전철이라고 해서 뒤로 넘어간 케이스가 됐다. 이런 것들을 아시면 좀 달라 보이겠죠. 그래서 stattfinden 같은 경우는 의미가 무엇이 개최되다 혹은 뭐 어디서든 열리다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 stattfinden을 많이 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새로울 게, 자, 인앤슈타트 같은 경우는 시내라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별로 특별한 어떤 표현들이 다 이미 설명을 드렸으니까, 네, 요 정도 보시면, 네, 나머지 거는 안 거기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요렇게 내용이 조금 많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상세히 했었기 때문에, 다시 보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는 나머지 것들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안 되고 구문상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다시 본 다음에도 혹시나 남아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찾아보셔도 좋고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하면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복습 철저히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7강 복습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